26번 문제. 내화 구조 및 불연 재료로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에 3단위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려고 한다. 이때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노숙공판창,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2배로 완화가 된다. 따라서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인 2000제곱미터를 200으로 나누어주면 10단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단위짜리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단위를 3단위로 나누어주면 3.33개가 됩니다. 즉 단위는 없어지고 개만 남는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상해야 되기 때문에 4개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장치의 점검 항목에는 가스누설 탐지부 점검, 가스누설 차단 밸브 시험, 예비전원 시험, 감지부 시험, 제어반 점검, 소화약제 저장용기 점검이 있습니다. 1번 감지부 점검 맞죠? 제어반 점검 맞습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점검도 맞겠죠. 그런데 조리기구 점검? 조리기구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2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A, B, C급 소화기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할로겐 소화기의 종류를 A, B, C급과 B, C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A, B, C급의 경우에는 할론 1211, 할론 1301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할론 2402는 B, C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급 소화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211 또는 1302를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용량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5개 소화전 설비 수원의 공식이 Q는 7N이 되겠고 N은 5개 소화전의 개수로서 최대 2개로 산정한다 라고 최대 2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7이라는 것은 5개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이 얼마였죠? 그렇죠. 350L/min 미닛이었습니다. 분당 350L이기 때문에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20분을 곱하게 되면 그렇죠. 7000L가 되고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1000L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7m의 세제곱이 된다. 따라서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수원의 양은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개 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7m의 세제곱을 곱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분말 소화기의 경우 내용 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해야 하지만 성능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의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경과된 후에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과 1년이 있는데 3년인 경우에는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10년 미만일 경우에 몇 년 더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방수압력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방수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토 게이지와 직사용 관창이 필요합니다.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피토 게이지라고 하며 물줄기를 봉상 주수 상태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직사용 관창이라고 합니다. 피토 게이지와 이 직사용 관창은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측정 시 90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번 방사용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방사용 관창이 아니라 직사용 관창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가 맞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피토 게이지는 노즐 선단에 근접하여 측정한다. 이 근접거리는 노즐 구경의 2분의 1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피터 게이지는 봉상 주수 상태에서 수직으로 측정해야 된다. 즉, 피터 게이지와 이 직사형 관창은 90도를 이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초기 방수 시에는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완전히 배출한 후에 측정해야지 적절한 압력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2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비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습식과 건식,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이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의 공통점은 감지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때 감지기 A and B, 즉 감지기 2가지 회선이 감지되어야지 준비작동식에 해당하는 프리액션 밸브와 일제살수식에 해당하는 일제개방 밸브가 열리게 되고 주펌프가 기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일제살수식은 감지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2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습식의 경우에는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동파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2차 측 배관에 대기압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 일이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부적당이 아니라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건식 스프링클러의 2차 측 배관은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비싸겠죠.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은 80m의 세제곱이다. 미터의 세제곱이 아니라 분당 80리터가 되겠죠. 1번은 틀렸고 2번 방수 압력은 0.17 이상 0.7 이하라고 했는데 이 값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이 되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기준 개수가 가장 많은 30개라고 했습니다. 3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4번,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 헤드에 보시면은 물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디플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디플렉터가 물을 세분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1, 2, 3번은 인명구조기구에 해당이 되고 자동제재동기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메탈 구조로 열 변형을 이용하여 접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차동식의 경우 주요 구조부는 차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이어프램이 주요 구조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메탈인 경우에는 정원식,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도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일러실 주방에 설치하는 것도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일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4m 미만이고 내화 구조일 때 아래 표를 보시면 감지기의 종류 중 일종 차동식이며 4m 미만의 내화 구조인 경우는 교차점에 보시면 면적 기준이 90m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90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설치한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36번 문제, 다음 중 기동용기함 내부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기동용기가 있는데 기동용기 안에는 기동용 가스가 채워져 있고 밸브가 현재 잠궈져 있겠죠. 이 밸브를 여는 것은 3번에 나와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파괴침이 격발되었을 때 밸브가 열린다. 즉 1번은
기동용기의 밸브와 솔레노이드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아래 2번의 경우에는 압력 스위치이며 소화 약제가 방출될 경우에 위에 있는 버튼 올라가고 출입문 상단에 소화 약제 방출 중이라는 표시 등이 점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3번이 작동할 경우 기동용기가 개방된다 라고 했는데 3번이 솔레노이드 밸브이기 때문에 기동용기를 개방한다. 즉 파괴침이 격발되면 기동용기가 개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의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라고 했습니다. 누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이 아니라 위로 올려지면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3번을 점검하거나 분해할 경우, 즉 솔레노이드 밸브를 점검하거나 분해할 경우에는 안전핀을 체결하여 실수로 파괴침이 격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전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도 맞는 문장이겠죠. 감지기 A와 B가 동작할 경우라고 했는데 가스계 소화 설비는 교차 회로 방식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작할 경우에는 지연시간 경과 후 보통 30초이죠. 30초가 경과된 후에는 3번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어 파괴침이 기동용기함의 밸브를 열어주면 기동용기함에 있는 가스가 저장용기로 가서 저장용기에 소화 약제를 방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택 밸브로 열어서 방호구역 쪽으로 약제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7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 후 복구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복구 순서가 되겠죠. 먼저 제어반에서 복구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되며 그 다음 솔레노이드 밸브의 연동 정지를 눌러야 되겠죠. 다음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구해야 됩니다. 즉 파괴침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파괴침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솔레노이드 밸브 복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체결하여 기동용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제어반 스위치를 연동 상태로 설정한 후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할 일은 기동용기에서 선택 밸브에 연결된 조작 동간을 결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순서는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음향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 음향장치는 각 경계구역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각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그렇죠. 지구 음향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는 경계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구 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구 음향장치가 아니라 주 음향장치가 되겠죠. 세 번째, 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4번, 음향의 크기는 10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다. 90dB는 맞지만 10m가 아니라 너무 멀죠.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피난기구 중 왕관기가 적응성이 있는 설치 장소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즉 다중이는 미구피 다승완이 적응성이 있다. 피난기구의 종류가 나와 있죠. 이때 완이라는 것은 왕관기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2층에서 4층까지를 의미한다. 즉 1층은 피난층이기 때문에 피난기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왕관기 설치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2층에서 4층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41번 문제. 다음은 비상조명 등의 작동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비상조명 등 작동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는 20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60분 이상이 되겠죠. 즉 피난할 때 피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가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11층 이상이고 지하층, 무창층으로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60분에 해당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제실에서 근무하던 중 감시 제어반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화설비의 작동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점등을 의미하고 색이 칠해져 있지 않는 것을 소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지기 A 표시 등이 점등이 되어 있고 교류 전원 표시 등이 점등이 되어 있으며 전압 지시 개의 표시 등이 정상에 점등이 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소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지기 A만 점등이 되어 있고 감지기 B는 점등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감지기 A, OR, B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었다. 주펌프와 충압펌프가 작동한다. 프리액션 밸브가 열려서 1차 측 배관의 물이 2차 측으로 급수되었다라고 했는데 1, 2, 3번 세 가지는 감지기 A and B 조건, 즉 감지기 A와 감지기 B가 동시에 감지되었을 때 작동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지기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작동되어도 음향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42번 문제. 바닥 면적이 1층을 보시면 7,500제곱미터이고 2층이 7,500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그렇죠. 15,000제곱미터가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소방 대상물의 구분에서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경우 기준 면적이 그렇죠. 7,500제곱미터라고 했고 기타의 경우에는 12,5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현재 15,000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7,500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때 연면적이 32,000인 건축물에 소화용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의 저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에 해당하는 32,000을 기준 면적인 7,500으로 나누면 4.27이 나오고 단위 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절상하게 되면 5가 됩니다. 5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위마다 20세제곱미터의 저수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단위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그렇죠. 100세제곱미터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부속실 제원 설비의 점검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승강기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된 거실과 승강기가 설치된 부속실 내에 화재 시에 차압이 형성이 되는데 적정 차압은 그렇죠. 40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죠. 12.5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1번. 부속실 내에 차압을 측정했을 때 적정한 차압은 12.5파스칼이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12.5가 아니라 40파스칼 이상이다.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2번. 차압을 측정할 때는 차압 장소의 문을 닫고 측정해내겠죠. 문이 열리면 차압이 압력차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문을 닫고 측정한다. 3번. 송풍기가 작동하여 계단실 및 부속실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바람이 들어와야지 차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됐는지. 댐퍼라는 것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비상조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비상조명 등의 경우 평상시는 비상전원이 아니라 상용전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가 정전시에 이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비상전원과 상용전원의 단어가 지금 바뀌어 있죠.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면적 기준이 600이 아니라 그렇죠. 450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비상조명 등은 특정 도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해야 된다. 비상조명 등의 역할이 화재 시에 대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난 실부터 지상층까지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60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보통 설치 높이를 보시면 높은 곳이다 라고 하면 1.5m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낮다 라고 하면 1m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위치이다 라고 하면 815 광복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0.8에서 1.5m 사이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입문 위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높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이다 라는 판단이 되겠죠. 따라서 1.5m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지하 4층, 지상 50층의 건축물에 지하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층에 발화 경보를 울려야 하는가? 지하 4층, 지상 50층이면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경보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우선경보 방식의 경우 2층 이상 발화했다라고 하면 발화층에다가 직상 4개 층이 경보가 이루어지고, 1층이 발화됐다라고 하면 발화층인 1층과 직상 4개 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 경보가 됩니다. 마지막 지하층이 발화가 됐다라고 하면 발화한 지하 해당 층과 그 위층, 직상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 기타의 지하층이 경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지하층 발화 마지막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문장에 해당이 되고, 발화층인 지하 2층, 직상층이 지하 1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3층과 4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 2번 안전관리자는 해임 또는 퇴직 시에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3번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겠죠.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임은 30일, 신고는 30일이 아니라 14일, 2주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물의 살수거리라고 했습니다.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경이 얼마이다?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25m가 되겠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차동식의 경우에는 다이어 프레임이 주요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단에 가멸실이 있는데 열을 감지하게 되면 다이어 프레임의 가동 접점이 움직여서 고정 접점에 붙게 됩니다. 그럼 전기적 신호를 화재 신호를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점 맞죠? 가멸실 맞습니다. 리크 구멍이 있는데 리크 구멍은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메탈이라고 했는데 바이메탈은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주요 구성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바이, 차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4층 건물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1, 2층에는 3개, 3층에는 2개,
4층에는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원의 저수량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층 건물이라고 하면 29층 이하의 건물이기 때문에 층별 방사 시간에 보시면 29층 이하는 20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기 소화 시간 20분을 곱하게 되면 2600이 되고 2600을 1000으로 나누면 2.6m의 세제곱이 됩니다. 29층 이하의 건물은 29층 이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최대 2개입니다. 따라서 이 n에 들어갈 개수는 2개이다. 2.6에다가 2를 곱하면 5.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2m의 세제곱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